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등을 받아내려면 초기 진술부터 사건 발생 경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 검사 출신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제 사무실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변호사님, 이 사건 형사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재판 안 받고 끝낼 수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형사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적절한 처분을 받으면 형사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어요. 오늘은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방법, 그 중에서도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정식으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즉,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는 국가의 판단에 따라 법원에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문제는 2단계에 들어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크고 변호사 비용도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재판까지 안 가고 끝낼 수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고요. 둘째,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고요. 셋째,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죄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건 죄가 안 돼서 검찰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상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도 없다는 것이 CCTV 등 증거로 밝혀졌어요. 그럼 이건 경찰이 혐의가 없다, 무혐의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인데요. 이 경우 당연히 검찰도 사건을 넘겨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 재판은 절대 가지 않죠. 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에 죄가 안 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죄가 안 됨, 증거 불충분 등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처분을 받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상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검사가 선처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베풀어 종결시켜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잘 됐다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건 형사 전과가 아니에요. 다만 기소유예는 수사 경력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 민감한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보다 불기소나 불송치가 훨씬 더 유리해요. 네, 그렇다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려면 수사 방향을 주도하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해요. 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사 대비해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조사에 들어가서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등을 받아내려면 초기 진술부터 사건 발생 경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죠.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하고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용서 여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피해가 크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서,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되는 순간 사건을 바로 끝낼 수 있으니 합의서가 빨리 준비되면 형사 절차에서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겠죠. 네, 기소유예에 도전하는 경우라면 꾸준히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에 공헌해온 점, 그리고 전과가 생기면 직장에서 해고될 사정이 있는 점, 외벌이로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아픈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호소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평소 성실하고 문제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점도 적극 어필하셔야 하고요. 네,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초기 대응이 80%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처분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어느 선까지 줄여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